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립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주 구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한 분인 분도 있고 두 분인 분도 있고 그 이상인 분도 있기 때문에 나의 지분 비율, 배우자의 지분 비율, 자녀의 지분 비율을 각자 책정을 하셔서 그 지분 비율만큼 주금 납입을 해야 돼요. 주금 납입은 뭐냐면 자본금이 1억인데 내 지분이 30%고 배우자가 20%고 자녀가 50%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나의 지분만큼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고 자녀는 50%니까 5천만 원의 주금 납입을 해야 돼요. 두 명이라 그러면 2,500씩 주금 납입을 해야 되겠죠. 이 주금 납입은 법인 통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설립하려는 법인이 당연히 법인 통장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각 주주들이 주금 납입을 합니다. 자기 총 자본금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먼저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여세 신고를 한 현금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자본금도 자녀한테 출자금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포괄증여에 들어가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건물의 가산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세금이 납부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금 납입까지 끝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법인 주소, 그다음에 상호, 그다음에 잔고증명서, 좀 전에 대표이사 통장에 주금 납입을 했다 그랬죠. 그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잔고증명 또는 명칭이 은행마다 좀 다른데 잔액증명서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 서류를 인터넷 뱅킹에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서류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등기를 하는데 대략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정관인이, 등기부 등본인이 하는 서류들이 원장님한테 가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임대차 계약서까지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가족법인은 90% 이상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더 많이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가 1억 나올 게 3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본점을 설립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 강남이라든지 무슨 서초라든지 이런 곳에 건물을 매입할 때는 순수 임대 목적의 지점을 설립해서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전에 세무사 사무실하고 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본점의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계약은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법인 등록번호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 수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업자 등록 번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내가 개인인데 내가 이미 개인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순이익이 1억이 나오면 5천씩 떼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장님들이 많이 남는 게 없다 라고 하세요. 이자 띄고 못 띄고 다 하니까. 취득세도 이미 내놨고. 그래서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 근데 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물 출자를 하거나 이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그것을 법인으로 옮기면서 이걸 자본금을 보는 거죠. 이런 현물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개념으로 그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현물 출자나 포괄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업에 한해서는 취득세 면제 조항이 없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연간의 소득세 절세액이 큰지 아니면 다시 납부하는 그 취득세 금액이 큰지 요거를 상호 비교를 해서 유리한 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